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딥다이브입니다. 1969년이었죠.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디딘 그 순간. 반세기가 훌쩍 넘었는데 우주를 향한 열정은 뭐랄까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정말 그렇죠. 특히 민간 기업들의 움직임이 아주 활발한데요. 얼마 전에는 파이어플라이라는 회사가 달 착륙에 성공하기도 했고요. 물론 인투이티브 머신즈나 일본의 아이스페이스처럼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맞아요. 성공과 실패가 막 교차하면서 확실히 이 우주 개발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 민간 기업들 경쟁이 정말 볼만합니다. 당연히 스페이스X가 가장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근데 최근에 좀 흥미로운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변수요? 어떤 거죠? 바로 현직 미국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상당히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그냥 개인적인 충돌 같아 보이면서도 스페이스X의 그 독점적인 지위랄까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문, 그리고 이제 대안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산업 전체 판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긴장 관계가 특정 기업,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걸 좀 낮춰야 한다, 이런 산업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부상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두 기업, 바로 로켓랩, 티커는 RKLB입니다. 그리고 AST 스페이스 모바일, 티커 ASTS, 이 두 회사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변화 속에서 뭘 주목해야 할지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주산업의 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먼저 로켓랩부터 시작해 볼까요? RKLB? 네, 로켓랩. 일단 이 회사는 이미 그 소형 위성 발사 시장에서는 확실한 강자입니다. 일렉트론이라는 로켓인데요. 이걸로 발사 성공률이나 발사 횟수 면에서 압도적이에요. 사실 이 소형 발사 분야만 보면 스페이스X도 쉽게 따라오기 힘든 수준이죠. 아, 그렇군요. 그 창업자 피터백 이야기도 흥미롭던데요. 뉴질랜드 출신인데 아주 그냥 우주 덕후라고. 맞아요. 그 열정이 대단한 사람인데 중요한 건 일렉트론의 성공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로켓랩이 사활을 걸고 개발 중인 게 바로 뉴트론이라는 중형 로켓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뉴트론이요. 중형 로켓. 네, 올해 안에 첫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하면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 그러니까 펠콘 9하고 직접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중대형 발사체 시장에서요. 와, 스페이스X랑 직접 경쟁이라 단순히 로켓 크기만 키운 건 아닐 테고 펠컨9과 경쟁할 만한 로켓랩만의 어떤 특별한 점, 강점 같은 게 있을까? 일단 뉴트론이 설계 단계부터 재사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들고 있고요. 또 특정 위성들을 배치하는 임무에 아주 최적화되도록 개발 중입니다. 만약에 이 뉴트론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시장에 딱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특히나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다른 이유로 스페이스X 말고 다른 옵션을 찾는 정부 기관이나 기업 고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고객들에게 로켓랩은 훨씬 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로켓랩에게는 더 큰 기회가 열리는 셈입니다. 그렇겠네요.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기술 혁신도 빨라지고 발사 비용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건 우주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좋은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다른 분야로 넘어가서 위성통신 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주목할 기업이 바로 AST 스페이스 모바일, ASTS입니다. 네, ASTS. 여기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 인터넷 분야죠. 스타링크의 경쟁자라 어떤 점이 다른가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접근 방식이 좀 독특해요. 보통 위성 인터넷 쓰려면 접시 안테나 같은 별도 단말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ASTS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 스마트폰으로 바로 위성이랑 통신하게 만들겠다. 이게 목표거든요. 상당히 야심찬 계획이죠. 와, 그냥 스마트폰으로요?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혁신적인데요. 네, 기술적인 과제는 물론 있겠지만 아벨 아벨란이라는 CEO의 추진력이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더 주목받는 건 혹시 아마존과의 협력 가능성 때문 아닌가요?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도 같이 언급되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아주 뜨겁게 반응했죠. 이게 그냥 루머가 아니라 구체적인 협력으로 이어진다면 파급력이 상당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존, 블루 오리진, ASTS 이 조합이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존의 그 막대한 자본력 그리고 AWS라는 강력한 클라우드 인프라가 있죠. 여기에 블루 오리진이 가진 로켓 발사 능력이 더해지고 ASTS의 위성통신 기술이 결합된다면 이건 뭐 스타링크에 정말 대적할 만한 강력한 경쟁자가 타생하는 겁니다. 와, 정말 그렇네요. 어쩌면 스타링크를 넘어설 수도 있는 잠재력인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특히 아까 로켓랩 이야기처럼 트럼프 행정부라든지 혹은 다른 기업들이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싶어 할 때 이 아마존 ASTS 연합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최근 주가도 많이 움직였던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로켓 발사 분야에서는 로켓랩이, 위성 인터넷 분야에서는 ASTS가 이 트럼프 머스크 갈등 국면 속에서 스페이스X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ASTS 같은 경우는 통신 접근성이 낮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도 가지고 있고요. 네.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갈등이 하는 게 단순한 정치 뉴스나 가십거리로 넘어서서 실제 우주 산업의 지형도를 바꾸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스페이스X 외에 다른 선택지를 찾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고 그 속에서 로켓랩이나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기업들이 더 많은 관심과 함께 성장할 기회를 얻고 있는 거죠. 요즘 우주 산업계에서 달이 너무 뜨겁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분야가 정치, 자본, 기술이 막 복잡하게 얽혀서 정말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달이 너무 뜨겁다. 와닿는 표현이네요. 이게 그냥 어느 기업이 잘 나가고 못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 기술, 또 통신 환경,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활동 영역에 확장되는 이 거대한 흐름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스페이스X라는 거대 기업 외에도 로켓랩, AST 스페이스 모바일, 또 블루 오리진 같은 여러 플레이어들이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 우주 경쟁 구도 속에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협력이나 혹은 더 치열한 경쟁 관계가 새롭게 나타날 거라고 보시나요? 끊임없이 진화하는 이 우주 경쟁의 다음 페이지는 또 어떻게 쓰일지 저희와 함께 계속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